자,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가난함이 염치가 없어지고 뻔뻔해집니다. 이성적 판단이 흐려지고 감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분노, 질투의 감정을 달고 살죠. 참을성이라는 게 없어지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맞습니다. 뭐 절대백은 아닙니다. 모든 가난한 사람이 다 염치가 없고 뻔뻔한 건 아닌데 가난함이 염치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염치가 없다는 게 뭐예요? 남한테 피해를 줘도 그 부끄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자기 주제를 알고 거기에 맞게 행동해야 되는데 보통 없는 사람들이 뭔가 보면 갑질하거나 진상짓 많이 하거든요. 보통 여러분 좀 각자 지역 보면 좀 그 소득 수준이 낮다거나 좀 뭐 빈곤계층이 많이 사는 그런 동네가 있잖아요. 그런 동네 가보면 사건 사고가 많아요. 뭐 엄청나게 뭐 큰 사건 뭐 이런 뭐 살인 강도 강도 이런 것보다 이제 술 먹고 시비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주폭, 뭐 폭행, 음주운전, 아니면 이제 뭐 무전치식, 요금 시비 이런 것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예. 대부분 뭔가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면 말 자기 잘못하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안 할게 되는데 사과를 안 해요. 사과 안 하고 그리고 피해 회복을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피해 회복 안 하면 이게 단순 범죄가 안 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조사를 받게 되거든요. 조사를 받게 되면 나중에 벌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전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진짜. 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영국 임대 아파트 있잖아요. 요즘 그 천년 임대 아파트 말고 옛날 오래전에 지어진. 그런데 보면 이제 경제적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아요. 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좀 피해의식이 많이 있고 좀 뭔가 한이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술 먹으면 싸워요. 많이 싸워요. 별거 아닌 거 하더라도. 악의 바치기 많다 보니까 조금만 감정을 건드리면 바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분노 조절 절제가 안 돼요. 그렇게 싸워가지고도 다치게 만들어요. 그럼 경찰관이 출동을 해서 이제 조사하다 보면 이제 상해죄 나오잖아. 그럼 상해죄는 비친고죄거든요. 그러니까 상해죄는 상해 혐의가 인정되면 무조건 처벌받습니다. 처벌을 받는데 합의를 하면 벌금에서 끝나요. 근데 합의를 못하게 되면 깜빵 갈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가 정말 중요해요. 보통 상해에 나와가지고 이빨 몇 개 부러지고 뭐 얼굴 뭐 긁히고 하면 몇 주 진단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진단에 맞게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맞죠? 합의를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 가해자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나 돈 없고요. 가진 거 없습니다. 배째요. 깜빵 갈게요.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진짜. 피도 깜빵을 가요. 간다니까? 깜빵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이게. 아니, 상관없다면 어차피 그거 가서 봐주고 뭐 재워주고 하는 거 똑같은데. 일반 사람도 다르다니까 이게.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있잖아. 뭔가 부끄러운 행동을 해도 이게 뭐가 부끄러운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랍니까?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잃을 게 없는 사람이잖아. 잃을 게 없는 사람. 잃을 게 없는 사람 체면도 없고 자존심도 없습니다. 지켜야 될 것도 없어. 몸뚱아리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 막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뭔가 좀 이성적이다. 안 돼요. 감정적으로 변합니다. 가진 게 없으면. 그러니까 이게 가난한 게 무서운 게 면 가난이라는 게 멘탈까지 좀 박살내버려요. 어릴 때 좀 겪어봤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일단 우리 집이 가난하다면 집도 가난해. 그러니까 안 좋은 집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집에 산다는 그런 겁니다. 뭐 집이 좁거나 이제 그런 시설이 안 좋다거나 저희 집이 그랬거든요. 어릴 때 저희 집에 좀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남의 집 전세로 이제 살았는데 그 집이 정말 안 좋았어. 비 오면 비 무조건 새고 바퀴벌레 있고 쥐도 돌아다니고. 그래서 내 방에 여러분 지러브 그 설치했습니다. 지러브를. 그러니까 제 방이라기보다는 그 방 하나 남았는데 제 방 쓰려고 했는데 못 썼어. 왜냐? 거기 쥐가 돌아다니니까 그 쥐똥 냄새가 장난 아닌 거야. 나 아직도 기억해. 그 쥐똥 냄새가 내 방 들어가면. 그 쥐를 몇 번 잡았어. 그렇게 해가 지러브 설치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여러분? 공간도 비좁다 보니까 가족들이 뭔가 예민해요 이게. 그러니까
가난한 집이라는 게 뭐냐면 주거환경이 안 좋다는 거. 주거환경이 안 좋으니까 집에서 뭔가 편히 쉴 수 없는 거야. 보통 집이 쉬는 공간인데 우리 집은 쉬는 공간이 아니었어. 여름 되면 엄청 더워서 밖보다 더 더워요. 에어컨도 안 쓰다 보니까 날씨도 덥고 샤워도 못하고 화가 많은 거야. 짜증이 밀려오는 거죠. 같이 사는데. 같이 사는 게 뭐 즐거움이라는 거 없어요. 행복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왜냐, 모든 게 다 불편하니까, 모든 게 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나만 화가 많은 게 아니라 거의 다 화가 많아. 다 신경질적이야, 이게. 그러면 이제 자주 싸우게 되는 거죠. 말다툼도 심하고. 그래서, 가난하면 절대 이게 화목하기 힘들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만 불편한 게 아니라, 그냥, 삶 모든 것들이 다 불편해요. 보통 가난한 집안에 공부도 못 하잖아. 난 그 이해해요. 왜 이해하냐? 보통 집이 가난하면 공부할 분위기가 안 나와. 공부할 때 그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보통 가난한 집 가보면 책상도 없고요. 밥상에서 공부해요. 그, 밥 차린 밥상에서 공부한다니까. 책상이 없어가지고. 스탠드도 없어. 컴퓨터도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 맨날 술 먹고 깽판 부리는데 어떻게 공부합니까? 이거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안 좋아요, 여러분. 가난이라는 게. 그냥, 뭐 돈이 없다, 어렵게 산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1차원적인 거고, 이걸 정말 깊이 들어가면 정말 복합적으로입니다. 복합적으로, 진짜. 예. 그러니까 가난하면 가난한 집에 살잖아요. 가난한 집에 살면 있잖아요. 그냥 모든 게 다 안 좋아, 모든 게. 어릴 때 생각나는데. 아무튼, 나이 먹어서 가난을 겪게 되는 거 피하셔야 돼요. 어릴 때 가난을 겪을 수 있지만, 어릴 때 가난한 분들은 좀 철이 일찍 들고, 나이 먹어서 일찍이 일해서 돈 모아서 나오면 돼. 나이 먹어서 가난해진 건 정말 답이 없어, 이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십니다. 재테크 서적 저도 많이 읽었지만 투자에 재능이 있고 심리 게임에 지면 답 없습니다. 저도 주식 코인으로 2억 정도 손해보면서 깨달은 게 책에서는 절대 리스크에 대해서는 아주 약하게 말하고 수익에 대해서는 과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서민들 투자로 큰돈 잃으면 거의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정석대로 살아가야 넘어지지 않고 오래도록 생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적어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재테크 서적을 정말 싫어합니다. 자기계발 서적을. 제가 안 읽어봤던 게 아니에요. 많이 읽었어요. 이젠 안 읽어요. 공짜로 줘도 안 읽어요. 여러분 그게 있어요. 뭐냐면 이 재테크 서적, 자기계발 서적 읽다 보면 좀 기승격이 비슷합니다. 저자만 다를 뿐 거의 비슷해. 어떤 식이냐면 이제 종잣돈 모아라. 모아서 목돈 쌓이면 투자해라. 투자해서 많이 불리면 된다. 보통 이런 식입니다. 뭐 말은 간단하죠. 근데 그렇게 투자해서 잘 될 것 같으면 왜 사람들이 큰 돈 있고 빚쟁이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투자라는 게 제로섬 게임인데 내가 이득을 보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다 같이 잘 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그 책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 볼 수는 없어요. 예, 도움되는 것도 있긴 한데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재테크서를 보면 그분들도 운이 엄청 좋은 사람이야. 물론 그분들이 굉장히 노력도 많이 했고 실력 있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성공이라는 게 보면 부자가 되는 게 보면 있잖아요. 그냥 실력 좋고 이제 재능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력, 재능, 운까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다 있어야 돼요. 그분들은 자기만을 성공했다는 운이 엄청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운이라는 게 누구한테 다 있는 게 아닙니다. 일반 사람은 재능도 없고 재능도 뭔가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해. 근데 운도 없어요. 어떻게 성공해 이거? 이 재능에 대한 한계도 명확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분이 2억 정도 손해봤다고 했잖아요. 2억이면 이거 손해 엄청난 겁니다, 이게. 일반 사람 2억 손해봐. 정신 못 쳐, 여러분. 보통 서민들이 문제가 뭐냐면 저는 재테크 서적 보면서 이 잘된 케이스만 보다 보니까 이거 투자하면 잘 된다 생각하지. 망한 케이스는 안 보려고 그래요. 망한 케이스 훨씬 더 많거든. 이 자영업도 그래. 유튜브가 난 개인적으로 위험하다 생각하는 게 뭐냐. 유튜브의 단점이 뭐냐면 유튜브가 알고리즘이 알고리즘. 뭔가 이제 어떤 관심 영상이 되는 것들을 이제 맞춤식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유튜브가 안 좋은 게 뭐냐면 잘된 케이스가 조회수도 높다 보니까 그 잘된 케이스만 알고리즘을 다 보여주고 망하고 쪽박찬 케이스는 안 보여줘요.
한국 사람들이 보통 이 기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잘된 케이스가 있으면 망한 케이스 있을 거냐. 망한 케이스도 많거든. 그 왜 망했을까? 근데 망한 케이스는 보통 일반 사람 대부분이에요. 부자는 별로 없어요. 우리 일반 사람이잖아. 그 일반 사람들이 망하는 입장이란 말이야. 대다수가. 나도 그럴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왜 망했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보통 유튜브는 그런 분석을 못하게 만들어요. 잘 안 돼. 한국 사람들 기본적으로 뭔가 잘된 케이스 보고 싶어 하잖아. 자영업도 망한 사람들보다 지금 어린 나이 때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잘된 케이스만 보고 싶어 하잖아.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 현실은. 그 잘된 케이스는 얼마 되지도 않고, 실제로는 망하고 힘든 케이스가 더 많단 말이죠, 이게. 그 사람들도 일반 사람이고, 나도 일반 사람이야. 그럼 나는 어느 쪽으로 갈까, 이게? 그러니까 시야가 좁아지게 만들어요, 유튜브라는 게. 그 책이라는 것도 문제가 많은 게 뭐냐면, 책도 그런 거야. 자기가 말아먹고 실패한 것만 주구장창 적으면 책이 팔리겠습니까? 안 팔릴 거야, 이게. 보통 한국 사람들은 잘 되고 성공한 케이스만 보고 싶어 해요. 좀 편식이 심합니다. 그게 이 재테크석에 좀 많이 드러납니다, 이게. 예, 책도 있자 내용을 보면 이런 독자들 니즈에 맞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동안 이제 보면, 책들 보면, 보통 실패한 케이스는 최대한 애매하게, 작게 얘기하고, 성공한 케이스는 최대한 부가시켜서 자세히 얘기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자극을 받고, 이제 그 책을 좋아하고, 잘 팔릴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실패한 케이스를 더 많이 봐야 돼요. 그 실패한 케이스 봐가지고, 내가 저 똑같은 길을 걸으면 안 돼요. 그리고 서민들은 대부분 투자로 실패해본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성공한 사람보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투자나 아니면 이제 그런 사업 같은 거로 잘 된 케이스는 소수면 소수. 특히 서민들 중에서 투자나 사업으로 잘 돼가지고 나 유튜브에 등장하는 케이스는 소수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사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있는 게 아니라 짜가도 있다는 얘기예요. 말로는 성공했다고 하는데 그냥 성공한 척을 한 거지. 실제로 성공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유튜브 같은 데 나와가지고 차 좋은 거 몰고 뭐 건물 같은 거 의리한 거 몇 번 보여주면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무튼 재테크 서적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그리고 큰 돈 벌려고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큰 돈 벌려고. 네. 항상 명심하셔야 돼. 일반 서민들, 일반 개미들은 한 번 실패하는 것만으로 인생이 날아갑니다. 한 번 실패만으로. 한 번 이 투자 실패만으로. 이번처럼 2억 3억 손해보잖아요. 그 남의 인생 그냥 절단 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하세요, 안전하게. 무리하지 마시고. 한 번에 뭔가 인생을 뒤져보겠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